듣기만 하면 주식 완전 정복 두 번째 챕터 액면가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란 무엇인가? 주가도 있고 액면가도 있습니다. 같은데? 아닌가? 네. 뭐 완전 초보가 아닌 이상 액면가를 와 주가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에 삼성전자가 무려 250만 원을 했었잖아요. 250만 원을 하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2018년에 5만 원대 주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 액면 분할을 통한 가격 조정을 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액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 50대 1로 해서 약 250만 원이던 주가가 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뭐 갑자기 245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만 원짜리를 쪼개서 네, 100원짜리 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액면가는 무엇이고 액면 분할은 또 무엇이며 액면 병합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액면가는 주식회사에서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 한 주당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에 책정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 때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종이로 주식을 발행할 때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뭐 액면가를 정해서 뭐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고증은 필요하지만 어떤 뭐 1억을 가져왔으면 1억을 써서 줘서 권리증서를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종이로 주식을 발행할 때 주권 한 장당 5천 원으로 발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5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몇 장을 주면 되죠? 네, 만 장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액면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5천 원짜리 한 장을 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거 5천 원그 동인도 회사 주식이야 5천 원 주식이야. 근데 나중에 내가 4배로 준다고 그랬거든 5천 원짜리를 2만 원에 받을 수 있어. 지금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만 원에 팔게. 그러면 이 5천 원짜리가 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맨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액면가입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은 현재 그 액면가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5,000원, 2,5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6가지 금액 중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형주, 우량주들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좀 우량주들은 대부분 5,000원이었어요. 삼성전자 주식도 5,000원이었는데 이 5,000원짜리 주식이 만 원에 사가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결국은 250만 원짜리 주식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은 도대체 무엇인가? 쉬워요. 액면 분할도 말 그대로 액면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5천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이거를 100원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그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5천원짜리 한 장을 100원짜리 동전 50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액면 분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50대 1로 된 것이 바로 이 5천원짜리 주식을 100원으로 쪼갠 것이죠. 그러면 액면 병합은 말 그대로 액면가를 합치는 것. 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주식 1,000원짜리 1,000원치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두 장을 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한 주가 두 주 가지고 있던 것이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다는 것이죠. 매우 쉽습니다. 네,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제가 간단히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 액면가 5,000원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좀 과거 기사라서
좀 세밀하게 검색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삼성전자 주식 50대 1 액면 분할 해서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되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일 그럼 액면 분할을 왜 할까? 여기서 지금 이미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민주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살려고 하면 최소한 25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0만 원이. 그러니까 250만 원이 없으면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못 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왜냐면 주식은 0.5주 이렇게 팔지 않거든요. 그 코인이죠, 코인. 코인은 뭐 0.0000 코인 뭐 이렇게 팔던데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그렇게 안 되고 한 주를 사야 돼요, 최소한.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또 10주씩은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주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 있어야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한 주에 5만 원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바로 국민들도 아무나 한 10만 원, 20만 원만 있어도 초등학생이 그 정도 용돈만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액면가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자,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 주식도 좀 왜곡이 됐어요. 가격 전체적으로 과거의 주가도. 그래서 현재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현재 주가는 11만 2,500원입니다. 11만 2,500원. 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간이라서 오후 2시네요.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간이라서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 연봉으로. 뭐 차트를 아직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현재 종가가 11만 2,500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기의 액면가는 5,000원이었어요.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식이 발행될 때 삼성전기는 5,000원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보니까 이때도 시가가 뭐예요? 얼마예요? 여기 시가라고 보이시죠? 이 팝업 뜬 것에 시가 삼성전기 밑에 27,01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00원 정도가 시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5,000원으로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000원에 못 사게 된 거죠. 27,000원에 사겠다 해서 시가가 27,000원으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지금 뭐 20년 지나서 12만 원 된 것이지만 이때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걸 얼마까지 고가가 10만 원까지 갔었죠. 10만 원 벌써 5배가 된 거예요. 뭐 꽤 긴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액면가와 현재 주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액면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건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조건 검색이에요. 키움증권에서 볼 수 있는 조건 검색. 액면가가 500원 이상이다. 500원, 500원짜리 주가가 나오겠죠. 그 액면가 500원인 주식들이 나오겠죠. 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볼까요? 삼성화재 액면가 500원.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제약도 500원. 삼성제약은 삼성 계열사는 아닙니다. 네. 뭐 한국약품도 500원.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 주식을 한번 볼까요? 1,000원짜리. 유유제약 액면가 1,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2,500원짜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됐네요. 1,500원. 네. 유수홀딩스 액면가 2,500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액면가를 결정해서 한 주당 얼마에 팔 것인가. 그러니까 액면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벌써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뭐 유통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로 만들면
뭐 10장만 만들 수도 있는데 100원짜리가 돼버리면 벌써 500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유통 물량도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서 액면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면 네, 액면 분할, 액면 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러면 액면가가 비싸다고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액면가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싸다고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회사의 성장성이나 재무 건전성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죠. 다만 액면가가 낮으면 유통 물량이 많아지고 이게 유동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됐으니까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벌써 이게 5천 원짜리가 100원이 됐으니까 50대 1이니까 벌써 50배로 많아진 거예요, 물량이. 지금은 어쨌든 가격을 봤을 때 거래 금액은 거의 똑같을 테니까요. 250만 원으로 거래를 하든 5만 원으로 거래를 하든 25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지금 5만 원짜리 50장을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또 5만 원짜리 주식이 삼성전자가 더 잘 돼서 이게 또 100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20만 원까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벌써 이제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주가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 그래서 요즘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액면가를 1,000원이나 500원 단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면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액면가 처음 발행할 때 얼마로 하느냐. 그래서 유통 물량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시 액면가를 병합하기도 하고 다시 분할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늘 설명드리다시피 필요한 부분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강의는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짧은 강의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가 강의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또 따로 그 답변을 드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